한 남자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겠다는 간절한 꿈이었죠. 딸에게 물려줄 작은 유산까지 마련해두고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불렀죠. 이 돈이면 우리 노후도 지혜 미래도 충분해요. 하지만 아내 최수진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신에게서 행복은 없었어요. 이젠 내 인생을 살 거예요. 가장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통장에서 사라진 수십 년의 땀, 그리고 차갑게 돌변한 가족의 눈빛 속에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 절망 끝에서 박성호 씨는 무너지는 대신 자신을 짓밟은 이들에게 되갚아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순간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박성호 씨의 집 거실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아야 했습니다. 늦은 저녁 아내 최수진 씨와 딸 박지혜 씨가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이자 박성호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이 준비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몇 달 동안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계산하며 완성한 그의 역작이었죠.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그는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확실한 계획을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퇴직금과 개인 자산을 합쳐 역세권에 위치한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세 식구의 노후를 책임지는 동시에 남은 자금으로 딸 박지혜 씨의 오랜 꿈이었던 소규모 카페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박성호 씨는 들뜬 목소리로 계획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사진을 보여주고 예상 임대 수익률을 설명하고 박지혜 씨 이름으로 등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내 최수진 씨와 딸 박지혜 씨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박성호 씨는 뿌듯함과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그들의 밝은 미소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박성호 씨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거리가 먼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내 최수진 씨는 시선을 피하며 손가락만 꼼지락거렸고 딸 박지혜 씨는 입술을 깨물며 불안한 듯 보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마도 큰 변화 앞에서 오는 당연한 반응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계획 설명이 끝난 후 박성호 씨는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 초안과 현재 그의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돈이면 계약금 넣고 잔금까지 충분해요. 지혜 내 창업 자금도 남고. 박성호 씨가 뿌듯하게 말했을 때 아내 최수진 씨가 갑자기 손을 뻗어 서류를 거두어 갔습니다. 그리고는 박성호 씨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서둘러요. 그리고 그 돈은 지금 없어요. 급하게 쓸 데가 생겨서. 박성호 씨의 머리가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없다니? 무슨 소리야? 그는 당황하여 되물었지만 최수진 씨는 설명을 회피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딸 박지혜 씨는 여전히 침묵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박성호 씨는 불안한 마음에 좀처럼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그의 계좌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은커녕 상가 건물을 매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만이 남아 있었죠. 수십 년의 땀과 노력이 담긴 그의 꿈이 소리 없이 증발해버린 현실 앞에서 박성호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박성호 씨는 집 안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죠. 사라진 거액의 돈,
아내 최수진 씨의 이해할 수 없는 변명, 그리고 딸 박지혜 씨의 싸늘한 침묵.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박성호 씨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그의 돈을 빼돌린 것인지 명확한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박성호 씨는 집 안에서 조용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아내 최수진 씨 몰래 그녀의 동선과 대화 내용을 살피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아내 최수진 씨의 핸드백 속에서 그는 낯선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명함에는 YK 투자 컨설팅 대표 강태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죠. 박성호 씨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그가 아는 아내 최수진 씨의 친구나 지인 중에는 그런 이름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명함과 함께 발견된 영수증들은 그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유명 백화점 명품관, 최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특급 호텔 스위트룸 결제 내역까지. 날짜는 그의 은퇴 자금이 사라진 시점과 겹쳐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박성호 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아내 최수진 씨가 혼자 이런 곳을 다녔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 최수진 씨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에는 강 대표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의 통화 기록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자금 확보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곧 우리 세상이 될 거예요. 등의 대화가 오갔고 마지막 메시지에는 연인에게나 보낼 법한 다정하고 은밀한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아내 최수진 씨가 강태준이라는 남자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은퇴 자금이 사라진 배경에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있었고, 아내 최수진 씨는 그와 함께 박성호 씨를 기만하고 그의 돈을 빼돌리는 일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배신감과 함께 끔찍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음모가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진실을 밝히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강 변호사를 만나기 전 박성호 씨는 마지막으로 딸 박지혜 씨에게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죠. 박성호 씨는 딸 박지혜 씨에게 강태준의 명함과 수상한 영수증, 그리고 아내 최수진 씨와 강태준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혜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강태준이라는 사람은 누구고 엄마랑은 무슨 관계야? 그리고 사라진 돈은 어디로 간 거야? 박성호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딸 박지혜 씨는 서류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성호 씨는 딸 박지혜 씨의 반응에서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딸 박지혜 씨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최수진 씨를 보호하려는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아빠 오해예요. 엄마 친구분일 뿐이에요. 하지만 박성호 씨가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하자 딸 박지혜 씨의 변명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딸 박지혜 씨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불안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딸 박지혜 씨는 몇 년 전 자신이 구상하던 사업 아이템으로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강태준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박지혜 씨의 아이템에 관심을 보였고 투자 가능성을 열어두며 박지혜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머니 최수진 씨를 알게 되었고 강태준은 최수진 씨에게 급격하게 빠져들었다는 것이 딸 박지혜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최수진 씨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정서적인 안정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깊은 관계를 맺었고 박성호 씨의 은퇴 자금과 자산을 이용해 더 큰 규모의 사업을 벌리자고 제안했다고 딸 박지혜 씨는 덧붙였습니다. 딸 박지혜 씨 자신도 강태준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 박성호 씨의 자금이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딸 박지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빠 강태준 씨는 엄마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아빠는 엄마에게 너무 무심했잖아요. 그리고 제 사업도 강태준 씨가 도와준다고 해서 아빠 방식은 너무 오래 걸리고 불안했어요. 박성호 씨는 딸 박지혜 씨의 입에서 나온 말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자신의 배신에 동조한 딸의 이기심에 박성호 씨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믿었던 딸에게마저 외면당했다는 사실은 아내의 배신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가족이 그가 전부라 생각했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를 만난 박성호 씨는 그에게 그동안 모은 증거와 딸 박지혜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박성호 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더니 강태준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강 변호사는 강태준의 충격적인 과거를 밝혀냈습니다. 강태준은 겉으로는 성공한 투자 컨설팅 회사 대표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후 재산을 가로채거나 사업을 빼앗는 파렴치한 사기꾼이었습니다. 특히 가정에 소홀한 남편을 둔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감정적인 지지를 가장하며 재산을 노리는 수법을 상습적으로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박성호 씨의 아내 최수진 씨는 강태준에게 완벽한 먹잇감이었던 것입니다. 강태준이 딸 박지혜 씨에게 접근한 것도 순수하게 사업성을 보고 투자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지혜 씨의 사업 아이템을 통해 박성호 씨의 자금 규모와 은퇴 계획을 파악하려 했던 것이죠. 딸 박지혜 씨는 강태준의 치밀한 계략에 이용당했고 강태준이 던진 성공이라는 달콤한 미끼에 걸려들어 자신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묵인하며 아버지의 배신에 가담한 셈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최수진 씨에게는 애정과 안정, 그리고 경제적 욕망을 자극했고 박지혜 씨에게는 성공과 돈이라는 매력적인 미래를 제시하며 두 사람을 동시에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박성호 씨의 노후 자금과 자산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강 변호사를 통해 강태준에게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전 재산을 날린 또 다른 피해자, 미스터리한 제보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보자는 강태준의 사업 비리, 숨겨진 차명 계좌, 심지어 불법 로비 정황까지 알고 있는 내부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강태준에게 철저히 복수하고 싶다며 박성호 씨의 싸움을 돕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제보자를 만나 강태준의 악랄함과 치밀함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강태준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렴치한 인물인지 절감했죠. 동시에 제보자의 용기 있는 행동과 제공된 정보들은 박성호 씨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복수를 넘어 강태준이라는 악의 근원을 파헤치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법적인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박성호 씨의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가면을 쓴 강태준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 박성호 씨는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박성호 씨는 아내 최수진 씨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최수진 씨는 예상대로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씨가 강태준의 실체와 자신들이 벌인 일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마지막 대화를 위해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의 세월 대신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최수진 씨에게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 물었습니다. 아내 최수진 씨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자신의 입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왜냐고요? 당신과 살면서 행복한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최수진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늘 회사 일에만 빠져 있었고, 나에게는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내 생일, 우리 결혼 기념일, 당신 기억하기나 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당신 뒷바라지나 하는 하녀나 다름없었다고요. 그녀는 박성호 씨의 무관심이 자신을 외롭고 불행하게 만들었고 강태준 씨는 그런 자신에게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빼돌린 돈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한 보상이며 남편의 능력 부족으로 상가 건물 매입 계획 등 자신과 딸의 미래가 불안했기에 다른 방법을 찾았을 뿐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아내 최수진 씨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자신의 노력을 모두 부정당하고 자신의 불행을 오롯이 박성호 씨의 탓으로 돌리는 그녀의 모습에 박성호 씨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내 최수진 씨의 눈빛에는 박성호 씨에 대한 원망과 차가움만 있을 뿐 30년 세월을 함께한 부부로서의 애정이나 미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성호 씨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내 최수진 씨의 말대로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감정적으로 파탄 나 있었고 박성호 씨 혼자만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욕망을 위해 박성호 씨를 제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요.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대화는 박성호 씨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냉혹한 현실만을 남겼습니다. 박성호 씨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을 기만하고 파멸시키려 한 강태준과 최수진 씨, 그리고 그의 동조한 딸 박지혜 씨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런 박성호 씨의 단호한 의지를 보며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강태준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동시에 최수진 씨와 박지혜 씨 역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수진 씨와 강태준 사이의 금융거래 기록,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등을 포렌식 작업을 통해 복원하고 공증받았습니다. 강태준의 사업 비리와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미스터리 제보자의 정보는 강 변호사가 강태준을 압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제보자는 강태준의 숨겨진 차명 계좌 목록, 뒷거래 정황이 담긴 녹취록, 심지어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던 구체적인 증거들까지 박성호 씨 측에 넘겨주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모든 증거들을 엮어 강태준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와 함께 최수진 씨와 강태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및 은닉재산 반환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복수 계획은 법정 싸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의 사회적 명성을 파괴하고 사업 기반을 흔들기 위한 전략도 포함되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언론계의 아는 기자에게 강태준의 파렴치한 행각에 대한 제보를 흘렸고 강태준에게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할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강 변호사와 함께 늦은 밤까지 강태준의 약점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반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짰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고 말투는 냉철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장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던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 한 자들에게
응징의 칼날을 겨누는 복수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강태준 씨, 최수진 씨, 박지혜 씨, 당신들이 박성호 씨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박성호 씨와 강 변호사의 치밀한 복수 계획이 드디어 실행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준의 주요 사업체에 대해 미스터리 제보자가 제공한 결정적 정보와 함께 특정 법규 위반 혐의로 관계 당국의 대대적인 조사가 착수된 것이죠.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강태준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밀한 은닉과 위장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박성호 씨 측이 가진 정보는 그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숨겨왔던 차명 계좌의 자금 흐름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불법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자 강태준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즉시 중단되었고 핵심 자산은 압류되었습니다. 강태준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허둥대며 평소 여유롭던가면 뒤에 감춰졌던 비겁하고 추악한 본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박성호 씨 측은 최수진 씨와 강태준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박성호 씨의 계좌에서 빼돌려진 자금의 상세 내역과 그 돈이 강태준에게 흘러들어간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강 변호사를 통해 제보된 강태준의 악행과 최수진 씨의 공모 사실에 대한 심층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랑을 가장한 사기극, 가족의 배신이라는 자극적인 내용은 순식간에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수진 씨는 몰려드는 기자들과 지인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강태준 씨에게 연락하여 살려달라고 매달렸지만 강태준은 자신의 살 길을 찾기 바빴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던 그들의 관계는 위기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강태준은 최수진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최수진 씨는 강태준에게 속았다며 울부짖었죠. 딸 박지혜 씨 역시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강태준에게 받았던 사업 자금이 아버지가 빼돌린 돈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고 그녀 또한 그 범죄에 가담하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사회적인 비난과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업은 시작도 전에 무너졌고 지인들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딸 박지혜 씨는 아버지 박성호 씨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박성호 씨는 딸 박지혜 씨가 자신의 노후 계획을 폄하하며 강태준의 손을 잡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가족이라는 모래성은 그들이 직접 부린 배신과 탐욕이라는 소금물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태준, 최수진 씨, 박지혜 씨는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이 역전의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차갑게 타오르는 정의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치열했던 법정 싸움과 사회적인 파장이 끝난 후 박성호 씨는 마침내 그가 빼앗겼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강태준은 여러 건의 사기 및 불법 거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모든 사업과 자산은 몰수되었고 세상에서 그의 이름은 사기꾼의 대명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내 최수진 씨 역시 박성호 씨의 자금 횡령 및 강태준과의 공모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이 파멸을 불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딸 박지혜 씨는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면했으나 강태준에게 받았던 자금을 모두 반환해야 했고 사회적인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소송을 통해 빼돌려졌던 노후 자금 대부분과 강태준, 최수진 씨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회수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는 상당 부분 복구되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 그가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아내 최수진 씨와 딸 박지혜 씨와의 추억이 깃든 공간은 더 이상 그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내듯 짐을 줄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박성호 씨는 그의 일상을 다시 세워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조용한 카페에서 신문을 읽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오로지 가족과 일에만 매달려 자신을 돌볼 줄 몰랐던 박성호 씨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요리 학원에 등록해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먹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에 나가 붓글씨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다시 옅은 미소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불쑥불쑥 과거의 악몽이 떠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 최수진 씨의 차가운 얼굴, 강태준의 능글맞은 가면, 그리고 딸 박지혜 씨의 이기적인 눈빛. 그때마다 박성호 씨는 자신이 이룬 역전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자신을 지켜냈으며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사실이 박성호 씨에게 살아갈 힘과 자존감을 주었습니다. 딸 박지혜 씨에게서 종종 연락이 왔지만 박성호 씨는 단호하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딸 박지혜 씨가 뒤늦게 후회와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박성호 씨는 그녀가 돈과 욕망 앞에서 아버지를 외면하고 배신에 동조했던 순간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배신은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용서라는 쉬운 단어로는 봉합될 수 없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를 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비록 홀로 서는 길이었지만 박성호 씨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단단한 평온함과 존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파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